모의고사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학계가 물론 이상해요. 모의고사 수능에는 진짜 심지어 이번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전에도 한 번도 안 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알고 싶으면 해줄게요. 알겠습니다. 자, 1번부터. 아, 자, 가보죠. 네,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이쪽은. 그래서 등차 등비 같이 있을 때 대처법인데, 자, A1은 E, B1은 E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A에는 등차수열, B에는 등비수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2는 B2, A4는 B4 이렇게 돼 있는데 연립을 하는 패턴은 A2는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A1 플러스 D 약간 연립하는 패턴으로 좀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A4는 A1 플러스 3D 이런 느낌으로 갈 건데 B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다른 문자를 하나 써야 돼요. B2는 B1 곱하기 R, R의 승. 그 다음 B4는 B1 곱하기 R의 3승 이런 느낌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얘를 연기지면요. 어차피 A1, B1 모두 숫자 2거든요.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은 2 플러스 D는 2R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고요. B1은 2, A1도 2죠.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2 플러스 3D는 2R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를 뭐 어떻게 연립하면 좋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R을 없애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분모를 좀 이렇게 약분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D를 없애는 식으로 좀 가볼게요. D를 없애는 식으로 한다면 자 위에 거 3배 했을 때 6 플러스 3D는 6R 그런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 빼면은 마이너스 4는 2R 3승 빼기 6R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3차 방정식이죠. 그럼 마이너스 4 반대로 넘기면은 2R 3승 마이너스 6R 그 다음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될 거고 2로 나눴을 때 R 3승 빼기 3R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은 별거 없어요. 그냥 대입해서 0 나오는 거 찾으면 되고 R 자리에 1을 넣으면 딱 깔끔하죠. R 자리 1을 넣으시면은 3 빼기 3 딱 0이 나오니까 요거 인수분해는 R 마이너스 1로 합니다. 1 넣어서 0. 그래서 R 마이너스 1에 남는 쪽은 조립제법 한번 써주시면 되는데 얘가 10 마이너스 3, 2 얘를 1로 조립제법 했을 때 그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제로.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은 r 플러스 2에 r 마이너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공비가 1이 아니라고 했죠. 공비가 1이 아니라고 했으면은 r이 1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공비가 1인 등비수는 그냥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공비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d를 찾으러 갑시다. 제일 무난한 식은 여기죠. 여기니까 2 플러스 d는 2r. 그러면 r 자리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2 플러스 d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래서 d는 마이너스 6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A5 더하기 B5인데 첫째 항 기준으로 A5는 A1 플러스 4D. 그래서 요걸 계산하시면은 첫째 항이 2, 공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B5. B5는 B1 곱하기 R 4제곱 이런 느낌이 되니까 B1은 뭐죠? 2. B1은 2고 공비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의 4승 16 이렇게 곱해서 더하시면 답이 될 것이다.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자, 2와 64 사이에 4개의 실수를 넣었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2 그리고 가운데 4개를 좀 끼워 넣는다고 생각해요. A1, A2, A3, A4 이렇게 잡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64요. 64를 이뤘는데 이 전체를 우리는 등차 수열로 볼 것이다. 이렇게 가운데 끼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2와 60 사이에 또 4개의 실수 넣는데 이번엔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얘는 자 마찬가지로 2를 넣고 B1, B2, B3, B4 하고 64 이런 느낌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등비 수열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간격을 좀 이용할 건데요. 가운데 걸 따로 구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얘는 그냥 하면 되거든요. 얘는 등차 수열합. 등차 수열합이 S6죠. S6는 요 가운데 거 몰라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첫 항 더하기 끝항 66에 이게 S6입니다. 66에 곱하기 전체 개수 6개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게 등차수를 합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요 가운데 거 공차 D도 모르고 그냥 이거 모르지만 어쨌든 6개요. 어쨌든 6개고 첫째 항 더하기 끝항 66 곱하기 6 나누기 2. 그치?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은 3 곱하기 66 190.
연속 고생했어요. 네, 다음 시간 봅시다. 그다음 두 번째 거는 공비 R을 알긴 알아요. 등비수라고 부르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해요. 2에서 64로 32배 됐어. 근데 이 간격이 6개가 있으니까 정확히 5칸이 됩니다. R 5승. R 5승 하면은 딱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 배로 생각한다면 공비 R은 2가 돼요. 첫째 항도 2, 동급, 여러분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잘 가요. 자, 첫째 항 2, 공비 2,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가 T6는 등비수랍으로 계산했을 때 공식이 R-1에 첫째 항 2에 R의 6승 마이너스 6개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등비수랍입니다. 그래서 빼주면 뭐 이론상 답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거는 뭐 무난한데 뒤쪽이 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자, 세 번째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인데 A2, A8, A5라고 하셨어. 이렇게 A1을 기준으로 푸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왜? 문자 2개 쓰기 싫거든. 아니 근데 어쨌든 알아야 되는데 근데요? 안 할 거예요. 나는 A2 기준으로 볼 겁니다. A2를 그냥 K라고 볼 거예요. A2를 K. 그럼 A8은 그냥 K 하나만 찾아도 돼. A8 기준으로 6칸 같죠? 근데 공차가 2점. 그럼 2, 6, 12. 그래서 K 플러스 12. 그러니까 굳이 첫째 항을 기준으로 안 잡아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식이 좀 더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A5는 A2를 기준으로 3칸 같죠? 그래서 A2 플러스 3D.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6. 이렇게 잡아도 변칙이긴 한데 훨씬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일부러 이렇게 했거든요. A1 플러스 14. 이건 A8, A 플러스 7D의 제곱. 그럼 얘는 A 플러스 D에 A 플러스 5D. 사실상 두 문자 쓴 거기 때문에 A1을 굳이 안 구해도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바로 풀면 계산식이 깔끔할 수밖에 없고 한번 봅시다. 가운데 제곱 K 플러스 12의 제곱은 참고로 지금 거는 등비 중앙을 쓰는 거예요. 등비수를 이루니까. 그럼 첫째 항 곱하기 세 번째 항 K 곱하기 K 플러스 6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분배 법칙으로 적용시키면은 K제곱 플러스 24K 플러스 144는 K제곱 플러스 6K가 됩니다. 그래서 K제곱 날라가고 18K는 마이너스 144.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 이런 느낌이 되는데 어쨌든 이 K가 마이너스 8이란 거는 A2가 마이너스 8인 거예요. A2가 마이너스 8. 그리고 그러면은 SN을 잡기 위해선 A1 알면 되니까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A1은 마이너스 10. 뭐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N을 세워주셔야 돼요. SN은 우리가 등차 수렴 공식 중에 첫째 항이랑 공차 2를 알고 있을 때 쓰는 공식 있죠. SN은 2분의 n에 대한 2차식으로 2a 플러스 n-d 이런 식의 공식을 좀 잡을 수가 있기는 한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0. 2a는 마이너스 20. 그 다음 공차 d는 2. 그래서 여기는 1을 넣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대충 풀면은 Sn 자체가 2분의 n, 그 다음 마이너스 20 플러스 2n 마이너스 2가 되니까요. 그래서 2분의 n에 2n 마이너스 22. 그럼 요거 2로 하나 약분하면은 Sn은 n의 n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Sn이 0보다 커요.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n은 11보다 크다. 또는 n은 0보다 작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12.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면 됩니다. SN 공식을 활용해서 n에 대한 2차식 세우고 마지막에 2차 분형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 답이 됩니다. 뭐 참고로 2차함수 그리면은 0과 11이니까 당연히 12일 때 처음으로 0보다 커진다. 뭐 해도 상관없다. 자, 다음에 4번. 이게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쉬우니까 이렇게 풀면 이거 못 풀어요. 나는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쉽게 푸는 거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A에는 공차가 P인 등차수이고 B에는 공비가 P인 등비수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A에는 쭉 써줄게요. 이거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자, A에는 근데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려워요. 나 이걸로 못 풀어요. 이게 뭐가 이게 n-는 P에 n-n-. 뭔지 알겠어요? P도 있고 N도 있고 M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면 절대로 못 풀 거예요. 실전에서. 그래서 쉽게 푸는 거 알려줄게요. 이딴 풀이로 안 할 거고요. 자, A에는 직접 나열해봅시다. 자, 공차가 P인 등차수예요. 그럼 첫째 항은 6, 두 번째 항은 6 플러스 P, 세 번째는 6 플러스 2P, 네 번째는 6 플러스 3P, 다섯 번째는 6 플러스 4P,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6 플러스 5P, 일곱 번째는 6 플러스 6P인데 사실은 뭐 한 요 정도까지만 쓰셔도 되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느낌이고 자, 두 번째 B에는 공비가 P인 등비수라고 하는데 Bn도 첫째 항은 6이거든. B1은 6이니까 그럼 첫째 항은 6,
두 번째는 6P고요. 셋째 항은 6P 제곱 점점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P는 자연수다. 그리고 한마디 더 자연수 P인데 BN의 모든 항이 AN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BN을 쭉 나열하면은 AN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기 6P 있잖아요. 6P. 6P가 이것들 중에 하나에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BN이 모두 AN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 6P도 여기 뭔가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내가 일부러 여기 6 플러스 6P까지 쓴 거는 6P랑 6 플러스 6P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얘가 무조건 커요. 6 플러스 6P가 당연히 크거든요. 그럼 이 6P가 되는 건요. 여기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리고 1보다 큰이라고 했으니까 P는 1이 아니니까 요거는 될 수 없습니다. 6P랑 6이 될 수가 없죠. 그럼 하나씩 볼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갔다고 치면은 그럼 5P가 6이고 P는 5분의 6이죠? 자연수가 아니네. 패스. 그러면 6P랑 6 플러스 2P가 같다고 쳐봐요. 어쨌든 여기 중에 하나랑 6P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보단 커야 되고 6 플러스 6P보단 작아야 되니까. 그럼 두 번째는 6P가 6 플러스 2P면요. 4P는 6이고요. 그럼 P는 2분의 3이겠죠? 자연수 아니네? 갖다 버리세요. 그 다음 세 번째 6P가 6 플러스 3P일 때 이때 상황 봅시다. 6 플러스 3P가 6P가 되면은 그러면 3P는 6이 되고 P는 2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 P가 2가 답이 맞나요? 라고 하시면 P에 2를 넣어봐요. 그럼 위에 등차수를 볼게요. 지금부터. 위에 등차수열이 6, 8, 10, 12, 14, 16, 18 이렇게 모든 짝수가 다 됩니다. 6 이후에. 근데 밑에 있는 등비수를 보세요. 6, 12, 24, 48, 96 보시면 다 짝수죠.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등차수를 무한대까지 쭉 늘리면요. 여기 뭐 12, 24, 48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P가 2가 맞는 거야. 근데 비슷한 원리로 더 찾아보세요. 자, 방금 6P랑 6 플러스 3P가 같다고 했죠. 다음에는 6P랑 6 플러스 4P가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모든 P값을 다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6P는 6 플러스 4P가 되는 상황 한번 볼게요. 이때는 2P가 6이고 P는 3일 겁니다. P가 3. 그럼 P가 3일 때 등차수를 보세요. P가 3일 때는 6, 9, 12, 15, 18, 21, 24, 점점점. 그럼 다 3의 배수 다 돼요. 6 이후에 3의 배수 다 되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등비수열은 6, 18, 54, 162, 300 뭐시기 486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 보시면 다 3의 배수. 3의 배수니까 위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등차수를 그냥 무한대로 쭉 내리면. 그래서 이것도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네? 그런 원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어렵게 풀지 말고 그냥 하나씩 대조한다는 느낌으로 가봐요.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6P가 6 플러스 5P랑 같을 때 이 상황도 고려할 수 있죠. 6 플러스 5P랑 6P가 같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6 플러스 5P가 6P가 되면 되고요. 그럼 이때는 P는 6입니다. P는 6이죠. P가 6일 때는 위에 게 등차수부터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6, 12, 18, 24, 30, 36 보시면 모든 6의 배수 다 돼요. 근데 등비수열 아까랑 같은 원리 6, 36, 216, 뭐 1296, 뭐 이렇게 뜩 갔는데 6의 배수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P가 2 또는 3 또는 6, 3개가 된다. 왜? 얘는 6 플러스 6P랑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끝입니다. 그래서 되게 쉽죠? 2 더하기 3 더하기 6, 11. 얘를 나열해서 풀면 굉장히 쉬운데 이걸 수식해서 풀기는 나도 이게 실전에서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줍시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걸 어렵게 풀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5번. 자, 이게 좀 중요한 말이 있는데 잘 보세요. 등차수열 기준으로 A1 플러스 A8이 8이죠. 이게 합치면 9거든요. 그러면은 자, 두 번째 A2 플러스 A7은 뭘까요? 이렇게 해도 얘는 8입니다. 등차수열 기준이요. 그 다음에 A3 플러스 A6 뭘까요? 이건 뭐 하필 빨간색이 되는가? 자, 얘가 A2 플러스 A6 뭘까요? 얘도 8이에요. 그런 다음에 A4 플러스 A5 뭘까요? 8이에요. 왜 그럴까요? 얘가 왜냐면은 이게 A1에서 A2 갈 때 플러스 D가 되거든요. 근데 A8에서 A7 갈 때 마이너스 D가 되겠죠. 상쇄가 돼요. 그래서 똑같아집니다. 두 개씩. 그러니까 이렇게 끼리끼리 앞뒤 묶으면 다 똑같아요. 같은 원리로 플러스 D 마이너스 D 하면 88 이렇게 유지가 돼. 두 번째 거 보여줄게. B2, B7이 12라고 했죠. 얘는 등비수예요. 비슷한 원리인데 B2, B7이 12면요. 얘 합치면 9죠. 합치면 9. B1, B8도 12입니다.
그 다음에 B3, B6도 12가 되고요. B4, B5도 10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유는 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거야. B2에서 B1으로 거꾸로 가려면 곱하기 R분의 1. 그 다음 B7에서 B8로 올라가면 곱하기 R. 그러면 상세가 돼요. 그래서 값이 곱하면 똑같아져.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 때 똑같아. B2에서 B3 가려면 곱하기 R. B7에서 B6 가려면 곱하기 R분의 1. 보시면 상세가 되니까 다 1.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10입니다. 근데 여기 A4는 B4랑 같고 A5는 B5랑 같다고 했잖아요. 이걸 하나의 문자로 볼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A4랑 B4를 모두 M이라는 문자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A5랑 B5를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들어가 있는 식 보시면은 A4 더하기 A5이 8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볼 거냐면은 M 플러스 N은 8 이렇게 쓸 거예요. 아니다. 맞죠. 얘가 A5이니까 M 플러스 N 8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는 B4, B5 마찬가지로 얘가 MN이 되니까 두 번째는 MN이 12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상을 둘 다 써주시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둘을 연립하시면 M과 N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수예요. B에는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B4가 B5보다 큰 거예요. 공비가 1보다 작으면 2분의 1씩 뭐 곱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쨌든 B4, M이 N보다 큽니다. 요 조건까지 만족하는 M과 N을 구해주세요. 뭐 대충 찍어서 풀면은 2, 6 그리고 2, 6 하면 가능한데 보통은 이제 얘를 연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차식으로 바꿔서 얘는 M은 8-N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거를 M 자리에 넣습니다. 그러면 8-N에 N 곱하면 12.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8N 빼기 12는 0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N제곱 빼기 8N 플러스 12는 0이니까 N은 2 또는 6이 되겠죠. 그럼 그때 M 값은 거꾸로 6 또는 2가 될 거예요. 근데 M이 더 커야 돼요. M이 더 커야 돼서 그러면은 2와 6 2와 6이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 네 번째 항은 6이 되고요. 다섯 번째 항은 2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등차 등비 특수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더해도 그러니까 끼리끼리 1, 8, 2, 7, 3, 6, 4, 5 더해도 같다. 그 다음 곱해도 1, 8, 2, 7, 3, 6, 4, 5 곱해도 같다. 뭐 이것만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N만 구하면 되는데 AN만 봅시다. 자, A4는 6이었고요. A5는 2였어요. 그럼 이거 딱 봐도 공차 D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등차수의 기준은. 여기서 A1을 잡아주시면 되니까 A1은 뭐 하시면 되냐면 A4 이용해서 A4 빼기 3D 그러니까 D로 3칸 요런 느낌. 그러니까 항상 A 플러스 N 마이너스 D 하지 마시고 A4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D로 3칸 더 갔다. 그래서 6 A4는 6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는 플러스 12 하시면은 A1은 18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워지면 이런 것도 쉬워요. 그렇게 잡고 끝났네. 자, 다음에 시그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열의 합인데 일단은 공식 파트는 두 번째 시간에 하고요. 첫 번째 합의 기호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자, 요놈의 정의를 아셔야겠죠. 자, K는 1부터 N까지 AK 아는 대로 본다면 얘가 시작 처음 천자 시작 그 다음 N은 끝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항 자, 마지막 이 시그마한 거를 고대 그리스 문자로 S라고 부릅니다. S가 실제 시그마예요. 나도 몰라요. 어쨌든 뭐 그런 말이 있어서 이걸 마지막 시그마는 더한다. 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부터 N까지를 요 일반항 자리 넣고 더한 거기 때문에 1을 넣으면은 A1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은 A2 3을 넣으면은 A3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N을 넣으면 AN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A1부터 AN까지 넣은 거를 앞 단원에선 SN으로 본다. 그래서 SN과 시그마는 근본적으로 역할은 비슷하다. 근데 시그마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왜냐면은 SN은 유연하지 못한 게 항상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만 더하셨죠. 근데 시그마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일반항을 수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약점. 그 다음 2번 처음과 끝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 SN도 끝은 바꿀 수 있는데 요 SN 같은 경우는 처음을 못 바꾸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시그마에서 얘를 K는 3부터라고 했다. 그러면 3부터 N까지 넣는 거니까 A3, A4, A5 이런 합도 정리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어서 앞으로 합기호는 SM보단 시그마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 잡아주시고 근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의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일단 이거 딱 봐도 등차수이거든요. 첫째 항이 1, 끝항이 끝항이라고 하지 말고 공차가 2. 그래서
AK를 잡을 거예요. AK는 첫째 항 1 플러스 그 공차가 2니까 2의 K 마이너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은 등차수를 1번 2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마지막 19번째가 몇 번째냐면은 2K 빼기 1이 19일 때. 일반항 기준. 그럼 K가 10일 때가 됩니다. K가 10일 때.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면은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를 더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항 자리는 2K-1을 넣는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더한 등차수의 합이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2번. 처음에 식세우기를 좀 가능해요. 어떤 식이죠? 첫째하고 1,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히 1참수처럼 요 1이란 거를 A1이 1인 거니까 1,1을 지나고 네가 말한 거 이거죠. 1,1을 지나고 공차 기울기가 2인 식라고 해도 식이 같습니다. 기울기 2에 1,1을 지난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요. 2의 K-1 플러스 기울기 2의 K 어쨌든 값은 같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2번 얘는 이제 몇 개 더 할 거냐면은 요 1이 3의 0승이거든요. 그 다음 여기는 3의 9승이죠. 그래서 합쳐서 10개가 됩니다. 여기 전체 10개.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0까지 더할 건데 일반항을 뭐라고 쓸 거냐면요. 첫째 항이 1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3의 K-1승이라고 쓰시면 돼요. 등비수열 일반항. 왜냐면 1 넣으면 3의 0승 1, 2 넣으면 3의 제곱 1 이렇게 나오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 3번은 정해진 건 아닌데요. 근데 뭐 대충 느낌 뭐죠?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에서 10분의 1이니까 일반적인 뭐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아니지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냥 K분의 1 이런 식으로 쓰시면 그냥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그마가 좀 유동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뭐 눈살로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 어차피 뒤에서 배우는 공식 쓸까? 아니면 공식 할 때 쓸까요? 그냥 지금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하고 어차피 두 번째 단원에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 외우기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거는 정적분이랑 같은 개념이기도 해요. 요 구간을 간격이 같으면은 그냥 둘로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구간이 같으면은 요렇게 구간을 묶어서 쓸 수 있다. 근데 내가 왜 정적분이라는 얘기를 했냐면요 정적분도 근본적이가 고3 그러니까 이과 미적분에서는 그 이 시그마 있죠. 시그마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랑 정적분이 근본적으로 개념이 좀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차곡차곡 더해서 더한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공식은 정적분과 매우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어쨌든 시그마를 분배 법칙할 수 있고 여기도 시그마를 분배 법칙할 수 있다. 구간이 같다면. 그 다음 세 번째 실수는 앞으로 뺄 수 있다. 정적분에서도 똑같이 했었죠. 그 다음 시그마 분리해주고 여기 K가 변수이기 때문에 상수는 앞으로 빼준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 5번이 시그마의 첫 번째 공식인데요. 분명히 K가 변수거든요. 근데 안에 K가 아닌 다른 문자 혹은 상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얘는 뜻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항이 일반 항이 그냥 C인 거예요. 얘는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C를 그냥 계속 더해. 뭐 K가 뭐든 간에 C를 더해. 얘를 몇 개 더해요? N개 더해. N개 더해. 그래서 C를 N개 더했으니까 CN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수의 이게 1번 공식이긴 한데 시그마의 가장 대표적인 공식이긴 한데 안에 상수가 있으면은 그냥 여기랑 여기를 곱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C를 N번 더한다. 그 외의 공식은 어차피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되니까 이렇게 가볍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분배 법칙 연습하는 거 보시면은 1번, 2번 둘로 나눴을 때 자, 요거 3까지 앞으로 빼주면 3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덩어리는 우리가 20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요 덩어리는 30이라고 볼 수 있어서 20 곱하기 3 60에 그 다음 30 더하면은 90 이런 느낌으로 나타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2번 얘도 분배 해주시면요 3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빼기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상수는 다 앞으로 뺄 수 있고 세 번째 건 그냥 5 줄게요. K는 1부터 10까지 5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아는 덩어리 1부터 10까지 AK는 우리가 20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1부터 10까지 BK는 30이라고 쓸 수 있고 세 번째는 1부터 10까지 5를 10번 더했다라고 해서 얘는 5 곱하기 10 그냥 이렇게 더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다 곱하면은 3 곱하기 20 60 빼기 2 곱하기 30 60 더하기 5 곱하기 10 50 해서 50이라고 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죠. 맞나요? 오케이.
공부가 지금 한 번씩 중간 한 번 기만. 1학기 한 번씩. 나 지금 2학기 없는 걸 취급해가지고 한 번씩 본다는 게 중간 한 번. 아니 왜냐면 3학년 2학기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없는 학기거든요. 왜냐면 내신으로 갈 때 3학년 2학기는 내신에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수능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3학년 2학기는 없는 학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3학년 2학기를 대비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3학년 2학기는 언제 쓰냐면은 내가 재수할 때 수시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3학년 2학기 성적이 반영이 돼요. 재수까지 생각해요? 너무 큰 그림을 그리고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재수를 고려했을 때 3학년 2학기 대비하는 거예요. 재수까지 고려해? 대학을 일단 가서 응. 한 번 더 이제 문빨로 반수 같은 거. 수능은 안 보고 이것만 내신만 하고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반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복잡할걸? 그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네가 수능 응시를 해야 될걸? 그거 때 수능 응시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대학 학종만 넣는 거는 학종 올인 체제이긴 할 건데 그래도 수능 시험 수험은 내가 알기로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능 성적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왜냐면 수능 플러스 내신 이렇게 보통 그 성적 산출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재수를 해야 돼요. 결론은 수능은 최소한 뭐 그렇다고 해도 공부 안 하고 수능 보면 점수가 많이 안 좋을 테니 약간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뭔 말인지는 아는데 잘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나도 잘은 몰라요, 솔직히. 나도 왜냐면 재수할 때는 거의 다 이제 수능 성적 정시 쪽을 많이 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야? 아니 그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 3학년 2학기 성적 산출이요. 니네 겨울 방학 때 딱 산출이 되거든. 근데 그 전에 보통 수시나 정시에 가요. 그래서 거의 안 들어가다 보시면 돼.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성적이 산출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면접을 볼 거야. 2학기에 거의 그래서 다 자습만 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심지어 전교권 애들도 내신 챙기잖아요. 그냥 모의고사 전에 그냥 가볍게 보는 연습이나 뭐 약간 그런 걸로 취급하지 아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해요. 거의. 근데 내가 재수 수시까지 노리는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놓는 게 낫겠죠. 뭐 그건 그때 가서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1번 자 다음과 같이 합의 기호로 표현된 수열의 합을 구하시고 요거는 그냥 하나씩 넣어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등차수열이거든요. 왜냐면 K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1차식 K에 대한 1차식이면 요 수열이 등차수열입니다. 그래서 별건 없고 1부터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럼 1을 넣으면 3 2를 넣으면 5 3 넣으면 7 이렇게 돼서 마지막 10 넣으면 21 근데 여기가 1차식이니까 얘는 등차수열합으로 계산을 할 것이다.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끝항 24 곱하기 전체 10개 나누기 2. 이거는 뭐 처음 배우는 공식 아니고 등차수랍 공식으로 마무리를 시킨다. 자, 두 번째. 지수식이 들어갔죠? 지수식 하나 들어있으면 얘는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넣어보시면 압니다. K에 1 넣으면 3의 0승, K에 2 넣으면 3의 1승 해서 마지막 K10 넣으면 3의 9승. 알아서 공비가 3인 등비수열. 그리고 첫째 항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R-1 3 빼기 1에 첫째 항 1에 여기 10개니까 9에 낚이지 마시고요. 3의 10승 빼기 1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수 10개를 여기다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 3번은 딱 봐도 분배 법칙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분배 법칙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승 플러스 3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요거는 나중에 이제 공식 알죠? 2분의 NN 플러스로 외우긴 할 건데 지금은 그냥 등차수열의 합으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2의 K승 요거는 2의 1승, 2의 제곱 점점점 2의 10승까지 더하고요. 등비수랍을 하시고 이쪽은요 3배로 묶어서 1부터 10까지 그냥 K 어쨌든 1차식이니까 지금은 얘도 등차수를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에서 10까지를 더한다. 그래서 왼쪽 거를 다 더하시면 등비수열로 첫째 항이 2, 공비가 2, 개수가 10개. 그래서 2-1에 첫째 항 2에 2의 10승 빼기 이렇게 등비수랍 취급해주고 그 다음 지금 얘는 공식을 따로 쓰진 않고요. 그냥 등차수랍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3 곱하기 첫째 항 1 끝항 10 그래서 11
곱하기 전체 개수 10개 나누기 2 이런 느낌으로 써도 돼요. 뭐 얘는 나중에 그래서 2분의 nn 플러스 1을 따로 외우시면 얘랑 같은 결과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전 문제 나름 괜찮아요. 요거 한번 보죠. 얘는 왜냐면 시그마의 정의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갑시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는. 요 발전 문제 2개 보고 일단은 진도는 아마 시그마 다까지는 못 나갈 텐데 그냥 뭐요? 뭐가 시켜? 자 일단은 자 한번 봅시다. 자 이쪽을 우리가 뭐라 볼 거냐면 두 가지 대처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그냥 1부터 넣는 거예요. 1부터 넣는 거고 2번은 여기를 아예 점화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무난한 걸로 한다면 1부터 넣는 게 좀 더 맞죠? 1부터 넣으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자 1 넣으면은 A5 빼기 A1 요게 첫 장이요. 그 다음 2 여기 덩어리가 일반하기 때문에 2를 넣으면은 A10 빼기 A2 제일 무난한 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마지막 10번째를 넣으면은 A50 빼기 A10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죠. 그러면 A5 빼기 A1을 4D라고 하겠습니다. 1로. 4칸. A10 빼기 A2는 8칸 차니까 8D. 그래서 요거는 A50 빼기 A10은 40D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요거를 4D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4D에 1 플러스 2 플러스 점점점에서 10까지를 더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무난한 대처법 중 하나예요. 물론 요 안쪽을 일반항으로 볼 수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4ND 4ND라는 일반항으로 볼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그럼 D 자리는 뭔지 몰라요. D는 뭔지 모르고 자 1부터 10까지 다 더합니다. 그럼 이것도 등차 수랍을 봤을 때 첫째 항 더하기 끝항 11 곱하기 전체 개수 10 나누기 2 이렇게 대처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55로 보세요. 55. 방금 전에 했던 등차 수랍도. 그럼 얘가 220D가 440. 그래서 공차 D는 2다. 이런 느낌 잡아주시고 D는 2가 나왔는데 자 마지막엔 별거 없습니다. N은 1부터 10까지. 그러면 A1 이게 S10이랑 똑같은 거죠. A1, A2 점점점에서 A10까지 더할 건데요. 이게 등차 수열합으로 깔끔하게 좀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첫째 항이 3, 공차가 2기 때문에 두 번째 공식 쓸게요. 10번째 항 공식이니까 S10은 2분의 n에 2a 6 플러스 n-1 9 곱하기 공차 2.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인 2분의 n에 2a 플러스 n-d로 잡아주시고 그럼 9, 2, 18 더하기 6, 24. 24를 2로 나누면 12, 12 곱하기 10, 120. 1번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2번까지 할까요? 시간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오케이. 나머지는 뭐 간단히 복습하다가 안 할 거 알고 있어요.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김태훈 8시에 딱 안 와도 8시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2번. 요거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여기를 시그마 분리를 살짝 해주세요. 시그마 분리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 그 다음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한 번 더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1은 27이다.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베스트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등비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식이 뭐냐면은 K는 1부터 6까지 AK 1부터 6까지 순서대로 넣으면은 S6랑 똑같은 거고 A1, A2 점점점에서 A6까지 연속으로 더한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비슷해요. K는 1부터 5까지 AK는 1부터 5까지 넣는 거야. A1, A2 점점점에서 A5까지 더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1, 5니까 요거는 이제 빼기 5 이렇게 빼고 5를 빼면은 27 이렇게 되거든요. 네, 1부터 5까지가 딱 날라가죠. 1부터 5까지가 날라가니까 왼쪽엔 A6 하나 마이너스 5 넘기면 30이야. A6는 30인데 첫째 항이 1인 등비수예요. 그러면 A6는 1 곱하기 아래 5승. A 아래 5승이 되니까 아래 5승은 30이고 공비는 실수 2취급을 해주시면 되기는 하겠습니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K는 1부터 10까지 AK. 요거는 그냥 1부터 10까지 넣으면은 S10이랑 똑같은 거. A1, A2 점점점에서 A10까지 더는 거였고 어차피 공비도 알고 첫째 항도 1 잘 알고 있네요. 개수 10개 딱 알고 있으니까 R-1에 첫째 항 1에 아래 10승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마의 정의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에 주된 내용은 이제 시그마 공식을 외워서 일단 푸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식을 잘 이용해서 어려운 문제를 좀 대처하는 연습. 두 가지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남은 시그마의 성질은 다음 시간에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복습이에요. 이론상은 복습입니다. 알겠어요. 네, 너무 힘드시면 잠깐 쉬셔도 되겠습니다.